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대한민국의 법질서 편입니다. 17과 가족 문제와 법입니다. 법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가족과 친족의 범위. 법적으로 가족은 배우자, 자신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법적인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이때 혈족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인척은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친족입니다. 법률론, 사실혼, 동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로 인정받는데 이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나 다름없이 생활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적 권리를 일부 보장합니다. 함께 살기는 하지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동거라고 합니다. 동거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의 종류.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후 이혼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 이후의 법적 권리.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을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느 한쪽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가나다에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처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하고 배우자의 가족처럼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을 나라고 한다. 8촌 이내의 가와 4촌 이내의 나 그리고 배우자를 모두 합쳐서 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1번의 문제와 이제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마지막은 다는 친족이 되겠고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혈족, 그렇죠? 그다음에 혼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인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혈족, 인척, 친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도 했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 의사가 있고 부부나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부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사실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혼은 아니고, 그죠? 법률혼은 이제 혼인신고를 한 경우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사실혼인데, 사실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동거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다.
배우자와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다. 4번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해도 이중 혼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거는 이제 결혼 의사가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 이제 그 법률혼. 그렇지만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번에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합의가 잘 되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상 이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 1번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다. 2번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한 이혼이다. 3번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다. 4번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재판상 이혼은 2번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한 이혼이고요. 1번은 이제 협의 이혼. 그 다음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그리고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녀를 양육한다. 2번 경제적 능력이 많은 쪽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3번 양육 비용은 합의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4번 자녀를 양육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경우에 모두 합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이제 일단은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안 된 경우에 이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법률상 친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기본적인 부양 의무가 있다. 2번 부모와 자녀, 배우자만 포함된다. 3번 배우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 재산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 외 친족에게는 불가능하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배우자, 요거는 이제 가족. 배우자의 가족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재산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더라도 그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한국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사실혼이란 부부와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에 비해 법률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사실혼과 달리 두 사람이 함께 살기는 하지만 혼이란 의사가 없는 경우는 동거라고 한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것이고, 사실혼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동거는 함께 살기는 하지만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꼭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양육자, 양육 비용 등이 협의되지 않을 때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누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요? 네,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17과 가족 문제와 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